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102회 K랩 실무 프로그램 기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 확인해 볼게요. 우측 상단에 회사명 유리상사 확인되고요. 코드번호 1024 회사 코드번호입니다.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사무기기와 관련된 매입과 매출 거래는 모두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단기는 제13기이고요. 회계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번 문제 볼게요. 사업자 등록증 나와 있고요. 유리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회사 등록 메뉴는 기초정보관리 제일 첫 번째 메뉴에 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회사 등록 메뉴창에서 잘못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의 과세 유형이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자 등록증 글씨 바로 아래에 일반 과세자로 보여지죠. 일반 과세자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 글씨 클릭하시면 일반 과세 1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장 소재지도 현재 주소가 일치하지 않죠. 프로그램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123번 길 도로명 주소가 일치하지가 않네요. 말풍선 모양 사업장 주소 클릭을 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선중앙로 123번 길로 우편번호 코드 도움 팝업창에서 검색을 했고요. 123번 길 1번지이기 때문에 2를 클릭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기타 상세 주소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계엄 연월일도 현재 일치하지가 않죠. 광주 세무서장 하단에 있는 세무서 바로 위에 부분에 계엄 연월일이 나와 있는데요. 2010년 5월 9일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명 아래에도 계엄 연월일이 나와 있죠.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유리상사의 전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해야겠죠. 전기분 재무제표 첫 번째 메뉴입니다. 왼쪽에는 차변인 자산, 계정 과목과 금액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 대변 계정 과목과 금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계정별 합계가 있는데요. 계정별 합계에서 빠르게 찾을 수도 있고요. 제일 하단에 대차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대차 차익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수정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대차 평균 원리에 의해서 차익이 발생하면 안 되죠. 자산의 현금 계정 과목부터 금액과 계정 과목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예금 계정 과목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데요. K랩 프로그램에는 590만 원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는 950만 원으로 수정해야 하겠죠. 95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산의 미수금 계정 과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수금을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 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미수금 두 글자 검색을 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120번 코드번호입니다. 금액은 미수금이 100만 원 추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대변도 보겠습니다. 단기차입금 금액이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죠. 단기차입금 2,300만 원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는 2,446만 원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수정해 주시면 대차 차익은 0원으로 더 이상 보여지지가 않네요. 3번입니다. 3-1번이고요. 유리상사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월 잔액을 보고 잘못된 부분은 삭제 또는 수정, 추가 입력해서 주어진 자료에 맞게 정정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거래처별 초기월은 방금 보았던 창 아래쪽에 정기분 재무제표 세 번째 거래처별 초기월이 있죠. 거래처별 초기월 창이고요. 먼저 외상 매출금부터 거래처 금액과 거래처 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에 참푸른 상사의 금액이 일치하지가 않네요. 문제에는 1,500만 원으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 원으로 금액 변경해 주겠습니다. 주식회사 오늘 상에는 금액이 일치하고요. 외상 매입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한 번만 클릭을 해보면 오른쪽에 거래처와 금액이 있는데요. 주식회사 V의 금액이 일치하지가 않네요. 600만 원이 아니라 문제에는 1,0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했다면 거래처별 초기이월 완료되었습니다. 3-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를 추가 등록하시오. 거래처 등록은 기초정보관리의 두 번째 메뉴에 있죠.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하기 위한 자료가 표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먼저 거래처는 일반 거래처와 은행을 입력하는 금융기관, 카드회사를 입력하는 신용카드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명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일반 거래처가 되겠네요. 일반 거래처 클릭을 해주시고요. 추가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아래 47번에 추가로 입력하겠습니다. 거래처 코드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01000 되겠고요. 거래처명 잘 먹고 잘 살자 입력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 번호는 오른쪽에서 추가로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형을 먼저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유형은 매입이 되겠네요. 2번 매입 클릭해 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겠습니다. 214-1384-536 대표자 성명 김영석 되겠고요. 오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업종은 서비스가 되겠고요. 종목은 한식이 되겠습니다. 업태와 종목까지 모두 입력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문제 제시가 되지 않았다면 빈칸으로 두어도 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 정보 6가지죠. 모두 입력이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분계 입력해 볼 건데요. 분계 입력은 전표 입력 메뉴 제일 첫 번째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클릭해야 하죠. 클릭해 볼게요. 분계를 입력하는 일반 전표 입력 창입니다. 4-1번 보겠습니다. 7월 6일 거래이고요. 날짜 7월 6일로 수정하겠습니다. 영업부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학원 수강료 1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직원의 교육을 위한 수강료는 교육훈련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죠. 9분의 3번 차변부터 입력하겠습니다. 교육훈련비 두 글자 검색을 해서 입력하겠습니다. 교육훈련비는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800번대 코드번호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총 10만 원 비용 발생했습니다. 대변에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9분에는 4번 대변 입력하고요. 보통예금 입력하고 금액은 자동으로 차액은 10만 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수강료는 모두 교육훈련비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4-2번 보겠습니다. 8월 2일 거래입니다. 날짜 8월 2일로 입력하겠습니다. 강남 상사로부터 임차하여 영업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보증금 1억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돌려받았습니다. 단 보증금의 거래처를 반드시 기재할 것. 먼저 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돌려받았죠. 보통예금이라는 당좌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네요. 9분의 3번 차변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보통예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보통예금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1억 원을 전체를 모두 돌려받았죠. 1억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분의 4번 대변 입력해 주시고요. 보증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빌려오고 나서 어떤 보증금이기 때문에 빌려온 경우는 임차에 해당이 되죠. 임차 검색하면 임차 보증금 나옵니다. 추가사항에 임차 보증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보증금의 거래처 강남상사한테 빌려왔죠. 강남상사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대변의 금액은 자동으로 차변과 동일하게 1억 원 차액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는 계정 과목이고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한다는 것까지도 기억해 주세요. 3번 보겠습니다. 8월 29일 거래입니다. 날짜 입력하겠습니다. 8월 29일로 날짜 입력했고요. 거래처의 신규 매장 개설을 축하하기 위해서 영업부에서 거래처 선물용 화분 30만 원을 구입하고 사업용 카드, BC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카드 매출 전표가 증빙서류로 있는데요. 합계금액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차변에는 거래처 선물을 위해서 화분을 구입했죠. 거래처를 위한 비용은 기업 업무 추진비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9분의 3번 차변 입력해 주시고요. 기업 업무 추진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는 반드시 800번대 판매
관리비와 관련된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총 30만 원 되겠습니다. 30만 원 차변의 비용 발생하고요. 대변에는 카드로 결제했죠. 납부하는 일자 전까지는 모두 금액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겠습니다. 미지급금 253번이고요. 채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고 거래처는 카드 회사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BC카드 회사가 되겠죠. BC카드 코드 조회해서 코드까지 입력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금액은 차변과 동일하게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9월 6일 거래이고요. 거래 날짜 먼저 9월 6일로 입력하겠습니다. 시정은행에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정기예금에 가입했기 때문에 정기예금이라는 계좌의 잔고가 증가하게 되겠죠. 부분의 3번 차변 자산 증가하겠습니다. 정기예금 그대로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1,000만 원 예금했네요. 1,000만 원 증가하겠습니다. 대변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줬기 때문에 9분의 4번 입력해 주시고요. 보통예금 잔고는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1,000만 원 감소하게 되겠죠. 4-5번입니다. 9월 20일 거래이고요. 날짜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9월 20일입니다. 부산상사로부터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6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먼저 상품을 매입한 거래이기 때문에 9분의 3번 차변 입력해 주시고요.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증가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차변의 상품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총 100만 원 매입했습니다. 상품을 매입했다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4번 대변 입력해 주시고요. 수표를 발행해서 60만 원 지급했기 때문에 수표를 발행한 경우는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죠. 당좌 예금으로 총 60만 원 지급했습니다. 60만 원 당좌 자산 감소하고요. 나머지 차액 40만 원 발생하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9분의 4번 대변 입력해 주시고요. 현금 계정 과목에 40만 원 차액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네요. 4-6번 보겠습니다. 9월 30일 거래이고요. 9월 30일로 날짜 입력 먼저 하겠습니다. 9월 중 입사한 영업부 신입사원 김하나의 9월분 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급여 명세서가 증빙서류로 나와 있는데요. 명세서를 볼 때는 급여 총 합계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급여에 포함된 세금을 처리하는 공제합계도 확인해 주시고 급여 합계에서 공제합계를 차감한 총 차인 지급액, 실제 직원, 김하나 직원에게 입금되는 금액인 차인 지급액까지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금액 3개가 모두 분계에 나와야 하기 때문인데요. 분계를 해볼게요. 급여가 발생했기 때문에 차변에 급여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게 되겠죠. 급여 검색해서 800번대 급여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 관리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급여의 총 합계를 입력해야 하는데 총 합계는 75만 원이 되겠죠. 차변에 75만 원 비용 발생하고요. 대변에는 급여에 포함된 세금은 납부하기 전까지는 예수금으로 예치해 놓는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예수금 입력해 주시고요. 예수금은 공제 합계 금액을 입력해야 하죠.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대변 입력해 주시고요. 보통 예금이라는 예금 통장 잔고가 감소하게 되겠죠. 나머지 차인 지급액 74만 4천 원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급여에 포함된 세금은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4-7번 보겠습니다. 10월 11일 거래이고요. 날짜 먼저 10월 11일로 수정하겠습니다. 사업장 건물의 피난시설 설치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대금 3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피난시설 설치 공사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수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죠. 자본적 지출은 가치가 증대되거나 내용 연수가 증가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자산을 증가시켜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자산을 차변에 기재해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차변에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을 증가시켜 주겠습니다.
금액은 총 300만 원, 건물 가치 증가했고요. 대변에는 공사대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부분에 4번 입력해 주시고요. 보통예금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명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까지도 기억해 주세요. 4-8번입니다. 10월 13일 거래이고요. 날짜 10월 13일로 입력하겠습니다. 미림점자의 파산으로 인해서 미림점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260만 원을 전액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손 처리 시점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30만 원입니다. 먼저 외상매출금을 회수를 해야 하는데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게 되었죠. 그렇다면 대변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가 이루어지겠고요. 108번 외상매출금 대변에 자산 감소하고, 외상매출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는 채권이죠. 거래처 미림전자 입력하겠습니다. 미림전자 조회에서 입력했고요. 금액은 총 260만 원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산 감소했고요. 차변에는 모두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대손 처리 시점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거래처가 파산할 위험을 대비해서 충당시켜 놓은 금액이 30만 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손 충당금 먼저 사용하고 나서 나머지만 비용 처리하면 되겠죠.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참고 부분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찾으셔야 합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09번이 되겠네요. 참고 부분에 어느 계정 과목에 대한 대손 충당금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09번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총 30만 원 충당시켜 놓은 잔액이 있기 때문에 30만 원 차변에 입력해 주시고요. 나머지 차변에 모두 비용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대손 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 발생했고요. 대손 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익인 230만 원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일반 존피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서 다음에 오류가 발생되었고요.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해서 전표 삭제하고 추가하고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5-1번 볼게요. 7월 9일 거래이고요. 전표 날짜 7월 9일 입력되어 있는 자료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9일 발생한 거래이고요. 인천시청에 기부한 현금 20만 원이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이라는 영업 외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세금과 공과로 잘못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정 과목을 수정해 줘야겠죠. 세금과 공과 코드 번호 클릭해 주시고요. 기부금 검색하겠습니다. 기부금은 영업 외비용이기 때문에 900번대 기부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20만 원 동일합니다.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도 동일하기 때문에 차변의 계정 과목만 수정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5-2번 보겠습니다. 10월 12일 거래이고요. 전표 먼저 10월 12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영락문구의 외상매출금 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영락문구에 대한 단기대여금 500만 원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외상매출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단기대여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단기대여금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외상매출금으로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을 단기대여금으로 변경해 주면 되겠네요. 대변의 계정 과목을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단기대여금, 외상매출금의 그대로 위에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단기대여금 역시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영락문구 코드 번호까지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차대변 모두 500만 원 동일하기 때문에 대변의 계정 과목만 수정해 주는 문제였습니다. 6번 결산 가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는 문제이고요. 결산은 모두 12월 31일이기 때문에 날짜 12월 31일로 수정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결산 1년째 현금과 부족 계정으로 처리한 현금 부족액 10만 원에 대한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한 현금 부족액이라고 했는데요. 현금이 부족한 경우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죠. 손실은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 것이고요.
차변에 비용 발생했을 때 잡다한 손실, 잡손실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하고요. 현금과 부족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현금 부족액은 잡손실, 현금 과다액, 과잉액은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먼저 부족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손실 발생하고요. 잡손실로,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잡손실로 영업 외비용 발생했고요. 금액은 총 10만 원 밝혀지지 않았죠. 손실 발생했습니다. 대변에는 임시 계정인 현금과 부족을 없애주는 분개를 해줘야겠죠. 현금과 부족을 대변에 입력해서 한계 처리, 하변에 있던 현금과 부족을 대변으로 보내면 한계 처리 대체가 되어서 현금과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 사라지게 되죠. 현금과 부족 삭제시켜주기 위해서 대변에 임시 계정인 현금과 부족 입력했습니다. 금액 하변과 동일하게 10만 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6-2번 볼게요. 기말현재 가수금 계정의 잔액 50만 원은 차기 매출額과 관련해서 거래처 인천상사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약금은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추가 설명까지 남아 있는데요. 먼저 수령한 계약금은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맞고요. 가수금은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수입에 대한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임시 계정인데요. 금액이나 계정 과목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가수금으로 임시 회계 처리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가수금은 부채이고요. 유동부채이죠. 부채가 현재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차변에 부채를 감소시켜 줘야 되는 분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변에 가수금 입력해서 부채 감소시켜 주겠고요. 금액은 총 50만 원 밝혀졌습니다. 하변에 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대변에는 원인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선수금이죠.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선수금 입력해 주시고, 선수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거래처는 인천상사가 되겠죠. 인천상사 검색해서 반드시 꼭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차변과 동일하게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수금 역시 임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기말 결산 시에는 원인을 판명해서 반드시 정리해주는 결산 정리분기가 필요합니다. 6-3번 보겠습니다. 농협은행으로부터 연 이자율 6%로 1,000만 원을 12개월간 차입을 했는데요. 빌려왔을 기간, 차입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차기년도 내년 2023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자는 12개월 후에 1년 후에 차입금 상환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고요. 결산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내년 원금을 상환할 때 이자를 한꺼번에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에 발생한 이자도 주지 않은 경우가 됩니다. 이자를 줘야 하는데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도 발생하고 대변에 미지급 이자라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도 함께 발생하게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1,000만 원 원금의 이자율이 6%죠. 3만 원의 6%를 곱하고 12개월간 차입을 했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눈 다음에 올해에 해당하는 2022년 9월 달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총 4개월을 곱해주면 되겠죠. 올해에 해당하는 단기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에서 6% 이자를 곱하고 1년은 12개월, 12개월로 나눈 후에 단기분에 해당하는 개월수 4개월을 곱하면 20만 원이 올해에 지급했어야 했던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변에 이자 비용 발생하겠고요. 영업 외비용입니다. 올해 단기분에 해당하는 금액 2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대변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죠.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유동부채입니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에는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자 비용과 미지급 비용은 모두 인천상사가 거래처가 아니죠. 그런데 불구하고 거래처에 코드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천상사라고 입력이 되어 있어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도 되고요. 인천상사를 삭제하고 싶으시다면 한번 클릭한 후에 띄어쓰기 스페이스바를 한번 클릭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삭제하셔도 되고요. 코드가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거래처 명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6-3번 분개 완료했고요. 6-4번 볼게요. 2020년 1월 1일에 영업부에서 구매하였던 차량 운반구의 단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상했고요. 취득원가가 6천만 원이고 잔존가액이 400만 원, 내용연수가 8년, 그리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자동결산분계로 가능하고요. 자동결산분계 하기 전에 먼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볼게요. 먼저 감가상각비는요. 정액법으로 계산한다면 정액법 공식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고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취득원가는 6천만 원이고 잔존가치는 400만 원이기 때문에 6천만 원에서 400만 원을 차감하고 내용연수 8년으로 나눠주면 1년에 감소되는 감가상각비는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년마다 700만 원씩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데요. 감가상각비를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해도 되고 일반 전표 입력에 그대로 12월 31일 입력했던 부분 밑에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차변 감가상각비 입력해 주시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금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700만 원 차대변 동일하게 입력하면 되는데 자동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동분계는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야 하죠. 결산재무제표의 첫 번째 메뉴인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겠습니다. 날짜는 반드시 1월부터 12월 1년으로 조회해 주시면 되고요. 나오는 팝업 창은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있는 메뉴들 중에서 4번의 감가상각비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반가로 4번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비를 찾으셔야 하고요. 건물 차량 운반고 비품 중에서 현재 우리가 계산한 것은 차량 운반고가 되겠죠. 차량 운반고에 대한 결산 반영금에 70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입력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전표 추가 왼쪽 상단에 F3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나오고요. 예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동으로 분계가 완료되었는데 분계 올바르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표 입력에서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12월 31일로 조회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감가상각비 70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700만 원 입력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입력한 것이 아닌데 올바르게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입력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이렇게 분계 직접 입력해도 되고 결산자료 입력에서 입력한 다음에 금액만 입력하고 전표 추가 버튼만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6월 30일 현재 가지급금 잔액을 물어봤는데요.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물어봤기 때문에 계정 과목에 대한 금액을 쉽게 볼 수 있는 계정별 원장으로 가겠습니다. 장부관리 세 번째에 있는 계정별 원장 클릭해 주세요. 계정별 원장 창인데요. 계정별 원장 창에서 날짜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로 물어봤기 때문에 영업활동 시작일인 기초 1월 1일부터 조회해 주시고요.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조회하겠습니다. 계정 과목은 여기에서는 입력이 되지 않고요. F2 특수키를 누르거나 말풍선 모양의 아이콘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보고 싶은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을 검색해서 가지급금부터 가지급금까지만 조회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현재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잔액이죠. 잔액의 제일 아랫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 차변 대변 잔액 중에서 잔액의 가장 아랫부분에 44,000원이 있네요. 44,0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접대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달과 가장 적게 지출한 달의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먼저 어떤 달이 가장 금액이 큰지 어떤 달이 가장 작은지를 월별로 보고 싶다면 총계정 원장에서 봐야 합니다. 총계정 원장은 장부관리에 있고요. 총계정 원장을 클릭해 주세요. 총계정 원장을 클릭하면 월별과 일별로 탭을 옮기면서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월별로 조회를 해야겠죠. 월별 탭에서 날짜 설정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회했고요. 계정 과목 F2 특수키 눌러서 보고 싶은 계정 과목은 접대비죠. 접대비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 업무 추진비로 조회하겠습니다. 800번대를 클릭해 주셔야 되고요. 판매 관리비입니다. 813번부터 813번까지만 하나의 계정 과목만 조회해 주시면 되고요. 비용이 발생한다면 차변이 발생하죠. 차변 금액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지출한 달은 2월 달이 되겠네요. 200만 원이고요. 가장 적게 지출한 달은 5월 달이 되겠네요.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이나는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200만 원에서 60만 원을 차감한 금액 14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7-3번입니다. 6월 말 현재 미지급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상호와 미지급금 잔액은 얼마인지 물어봤는데요. 어떠한 거래처가 가장 잔액이 많은지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처 원장에서 찾아야겠죠. 장부관리 가장 첫 번째 메뉴인 거래처 원장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날짜 먼저 입력해 볼게요. 6월 말 현재를 물어봤기 때문에 항상 시작 날짜 1월 1일부터 조회해 주시고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회하고 계정 과목에서 F2 특수키 누른 다음에 미지급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를 물어봤죠. 미지급금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는 어떠한 거래처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엔터를 2번 누르시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래처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미지급금을 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 모든 거래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엔터 2번 누르시면 되고요. 미지급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입니다. 그렇다면 차변, 대변, 잔액 중에서 잔액란을 봐야겠죠.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는 세 번째, 타이거 상사가 되겠네요. 상호명과 잔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타이거 상사 금액은 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답안 작성해 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 주시고요. 이론 시험 답안은 문제 푸신 후에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무 시험 답안 입력해 볼게요. 1번은 가지급금 잔액이 44,000원이었죠. 클릭해 주시고 44,000원 입력한 후에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차이나는 금액이 총 140만 원이었죠. 14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엔터 눌렀고요. 3번은 거래처명이 타이거 상사였습니다. 오타나 띄어쓰기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금액은 54만 원이었죠. 54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입력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론 답안이 작성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신 후에 오른쪽 아래에 답안 저장 노란색 버튼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회계 2급 102회 K랩 실무 기출문제 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제 푸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